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점 추워지는 겨울, 당신의 몸부터 웜업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혈관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수명을 결정짓는다. 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 그 사망의 원인을 봤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1위가 암이고 2위는 혈관 질환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암은 저희가 이제 앓고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되게 짧지만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 질환으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이 후유증으로 고생을 오래 하면서 또 내 혈관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치매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까이 계신 분도 엄마가 60대에 치매가 왔는데 거의 25년을 요양병원에서 보내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25년의 기간이 너무 그 가족들과 함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따끈따끈하게 2023년도 그 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생암. 잠깐만. 그래서 요 암이 1인데 굉장히 도표가 높아요. 예, 그리고 심장질환, 그 다음에 폐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래 입원해 하면 이 또 폐렴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태어나기 직전에 또 폐렴에 걸리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예방을 위한 네, 필수 9번에 법이 보면은 폐혈증에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특히 이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그 방광염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염증으로 인해서 이 혈관을 타고 뇌로 가면서 뇌혈관 질환이 생기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요 위에 암과 심장질환, 폐질환, 뇌질환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발생률에 의해서 사망에 가까운 일이 이제 진행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요. 암의 종류도 예전에 80년도 이때에는 위암이나 간암 이런 식의 이제 대장암이 굉장히 약하게 췌장암도 미약하게 발견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들면서 2023년도에 보면은 거의 폐암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담배 피는 남성분들이 폐암이 걸릴 확률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 주부들에게 여성들에게 폐암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밀폐된 그 환경에 거하게 되면 이런 폐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집의 식도구나 이런 거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폐암 발생률이 1위였었고 여기 보시면 간암은 계속 이 높은 유지를 하고 있고 대장암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대장암도 보면은 저희 식생활 변화가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이미 익혀지고 생명력이 없는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제 주변에 요즘에는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족 중에도 어, 올케 쪽에 이제 가족분에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췌장암이 초기라고 했었는데 몇 달 사이에 말기가 되면서 거의 6개월을 못 넘긴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화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췌장암은 특히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당남암 이런 것들이 거의 소아암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가 불편한
증상이 있어요. 뭐, 체한 느낌이라든지, 울렁거린다든지. 이제, 이렇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조기에 빨리 발견이 되면은, 그래도 치료를 해보고, 그게 호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진단도 중요하고 정말 식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대별로 그 암 종류를 또 비교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보니까 10대, 20대, 30대에는 의외로 백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혈액에 문제가 있는 건데 평소에 건강한 영양 식단이 아니었을 때 이런 백혈병이 생기는 우려가 높고 그 혈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는 단백질에 관련된 이런 성분들이 부족했을 때 되게 이게 백혈병이 걸릴 확률들이 높거든요. 유전인자도 있지만 식습관에 대한 게 되게 많고 세대별로 40대에는 또 유방암 이게 되게 많고요. 요즘 여성들 보면은 결혼을 안 했어도 유방암이 생기는 20대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50대에는 간암, 남성분들, 뭐 여성 폐암, 대장암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60에서 80대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때 이제 췌장암도 그렇고, 폐암, 대장암, 췌장암이 60대 이후에 잘 걸리는 암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암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게 고통의 시간이 짧지만, 아까 앞에 이야기한 거와 같이, 그래도 요즘은 암은 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게 잘, 그래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췌장암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심혈관계이기 때문에 이 혈관 두께를 보면서 이제 이게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보면은 어때요? 혈관이 동그라면서 깨끗하잖아요. 네, 그리고 30대에는 약간 도톰하면서 울퉁불퉁하고 40대에는 이게 지름의 반을 이미 찌꺼기로 노폐물로 차여져 있는 상태가 되고 50대, 60대 정말 이게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양이 3분의 1도 안 되게끔 이렇게 좁아진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혈관의 질환 단계인데요. 이게 헬스 아테리. 그래서 건강한 아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대, 20대, 30대 충분히 이런 혈관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방이 이렇게 끼어서 통로가 살짝 네, 울퉁불퉁해지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경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기름이 보이지만 이제 피떡이 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떡이 지게 되면서 혈관 통로가 이때부터는 점점점 좁아지면서 적혈구가 건강한 적혈구면은 동글동글하면서 이 모양을 변형을 시키면서 통과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 혈관도 좁은 데다가 적혈구들이 거대 적혈구 아구증이라고 해서 어, 보통 크기보다 더 커지면서 제대로 된 그 혈액의 역할, 적혈구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동맥경화나 이런 플라그가 생겨서도 문제지만 혈액에 힘이 없어가지고 네, 항상 피곤하고 나른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진짜 이게 혈전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혈전증이 생기게 되면 기존 이 혈관이 통과하는 것에 3분의 1도 없이 이렇게 이제 혈관이 통과하게 되면 저절로 혈압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서 혈압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찬 공기에, 따뜻한 공기에다가 찬 공기에 노출이 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갑자기 힘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 혈관이 터지는 이런 뇌질환이라든지, 심장의 압박감을 느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또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진화가 되는 심장병이 올 우려가 되게 높죠.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해서
혈액이 나갈 때 이런 혈관들이 어, 1번 같이 동글동글하면서 맑은 혈관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그렇게 높을 일이 없지만 이렇게 3번, 4번 통로처럼 좁아지면서 동맥이 문제가 있을 때는 길 가다가도 쓰러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이제 이게 뇌순환에,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뇌출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 그런 경우에도 이제 심각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신 것 같이, 혈전이 생기는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고혈압, 그리고 복부비만, 당뇨병, 예, 정말, 혈액 속에 지방들이 많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담배나 흡연, 이게 담배를 피게 되면, 혈관이 되게 좁아진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혈관을 좁게 만들, 수축을 하게 돼요. 잦은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혈액이 통과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고, 당연히,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고혈압이 오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증상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복부 비만이 나오는데, 갱년기를 중심으로 해서 갱년기 전에는 피하 지방 밑에 이제 기름이 끼지 않도록 이 에스트로겐이 저하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저희가 갱년기가 오면서부터는 요 피하 지방의 밑에 지방이 끼어도 그거를 차단하는 힘이 부족해진대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50대에 이런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우려가 이제 높아져요. 그리고 당연히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속에 당이 있다가 보니까 혈액이 이제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소변 으로 당이 나오거나 이제 갈증을 많이 일으키면서 당뇨를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혈액이 이만큼 끈적끈적하고 탁해지면서 또 혈액 순환을 차단하는 주요 요인이 돼요. 그렇게 되고 또 이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은 압이 계속 혈관이 통과하면서 압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혈관벽이 있으면 혈관벽을 계속 치게 되니까 혈관벽이 내피가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부위를 이제 떡진다고 해야 되죠. 그것을 치료한다 쉬고 갔다가 거기에 노폐물이라든지 지방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앉게 되다가 보니까 피떡이 생기면서 그 통로를 좁게 만드는 그런 증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팀에서 이제 건강 미팅을 하면서 이미 장기별로는 너무 설명을 하려면 자료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오늘은 정리 차원에서 증상으로 그것을 알아보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 만나서 소비자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증상들을 보고서 아, 그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분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을 요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이렇게 표현을, 제목으로 적었고요. 그래서 계단이나 언덕에 오를 때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그리고 팔에 힘이 빠져요. 얼굴이 벌겋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머리가 아프고 눈알이 아파요. 네, 이런 경우에 뇌혈관에 손상이 있을 때, 어, 이런 증상도 있고, 심장의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혈관도 거의 70%의 손상이 있을 때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간도 70% 정도의 손상이 있었을 때, 그리고 신장도 그렇죠. 그런 손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거의 한 70%, 80% 가까이 손상이 됐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요 심장 위의 혈압은 뭐 120에 80이 정상이다. 그러면은 다리 쪽은 또 이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동맥이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가고 위로 이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리에서 정맥으로 올라오면서 압이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체의 압과 하체의 압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혈압 정상치는 다 아시겠지만, 네, 120에 80으로 기준치를 하고 있는 것은 2003년 5월 개정이 되어서 이때부터 120에 80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이에 상관없이 120에 80이 정상이다라는 기준을 세워서 내과에서 약을 처방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1900년대에 최고 혈압을 160에 100으로 정했었다가 1974년도에 140에 90으로 M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네. 기준치를 정했는데 요것도 고혈압 퇴치 연맹의 회원들이 모여서 이 기준치를 정했대요. 근데 그 회원들이 대부분 제약회사의 직원들이었고 이 기준치를 정하니까 이 기준치에 맞춰서 140에 90 이상, 150, 160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증상이 없었어도 이 기준치에 의해서 고혈압을 정하니까 하루에 3배 이상의 그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3년에 다시 120에 80의 기준치를 어, 했을 때 거의 혈압에 대한 고혈압의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압은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관 벽에 작용하는 혈액의 압력을 말하는 건데 나이나 운동 그리고 수면의 질이나 질병에 의해서 네, 이 수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플러스 90이 정상 혈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면은 40 더하기 90이면 130에 90인 거죠. 50대면 140에 90이 정상인 거죠. 근데 이제 50대 후반일 수도 있고 전반일 수도 있고 이제 예, 이게 약간의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이거를 혈압을 쟀을 때 평소에 느껴지는 것들이 뭐 뒷골이 땡기면서 머리가 아프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너무 아파요. 두통이 너무 심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혈압을 체크를 해보시면 본인들이 아, 나는 140대인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 내가 혈압 때문에 높은 거구나 하면서 본인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60, 70, 80인데도 120에 80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60대면은 60 더하기 90이면 150이잖아요. 그래서 150 이상이 넘으면 임상에서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는 의사분과 상의는 해보시고 이제 치료를 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알고 느꼈을 때는, 아, 내가 그러면, 혈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일상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예, 그거를 좀 감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도 이번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120에 70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과에서는 119가 나와야 되는데 120이 나왔다고, 예, 혈압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 용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터무니없구나. 그래서 아무 병원에 가서 그냥 건강검진 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검진이지만
알아보고 잘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상담이 가능한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해야 되겠구나.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 리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종이에 적혀진 대로 하다가 보면은 그게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HDL, LDL, 뭐 GOT, GPT 막 이렇게 나오는데 HDL이 좋고 LDL이 나쁘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액 속에 이 호르몬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해줘야 되고 에너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있어야 돼요. LDL 수치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고 HDL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 기준치에 넘었다고 해서 아니면 미달이라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건강검진표를 보고 리딩을 할 수 있는 리더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제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혈압도 가급적이면 그런 증상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전에 재보고 오후에도 재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거의 한 5일 정도, 네, 이 정도는 계속 혈압을 재봐서 이게 혈압이 내 정상 수치가 어디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어디 장소에 가자마자 재면은 또 틀려요.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혈압을 재게 되면은 본인의 제대로 된 혈압을 또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하는 게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까? 이 질문도 이제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그 아까 혈관 그림 보셨듯이 20대에 그 40대, 50대처럼 콜레스테롤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혈관에 있게 되면은 만성 질환 될 경우가 좀 많아요. 20대부터 나타나면.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홍채나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20, 30대에 그 음주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게 더 많다가 보니까 20, 30대가 콜레스테롤 링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 혈관 질환이 생길 우려가 되게 높고, 또 3, 40대에 혈압이 오는 경우에 동맥경화가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 남성분들이 일찍 조기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때 20, 30대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냥 계속 40대까지 오신 분들은 갑자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순간에 쓰러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3, 40대에 혈압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 빨리 오게 돼요. 왜요? 아까 그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지지를 쌓아두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런 것들이 에스트로겐이 해주고 있었는데 그 성분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혈관 질환,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이런 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조금 언니뻘 되시는 분들이 갑자기 복부 비만이 오면서 네,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벌써 당뇨가 생겼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성 호르몬의 저하로 인해서 빨리 생기기 때문에 미리 알고 운동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되고, 근데 이거를, 나 근데 계속 갱년기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병원,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호르몬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호르몬제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이런 것들 되게 이제 드시기 시작하거든요. 40대 후반이나 50대부터. 근데 대부분 내과에서는 거의 처방을 해줘요. 콜레스테롤도, 토탈 콜레스테롤이 210, 20, 뭐 50만 돼도 약 먹기 시작하자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어도 정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에게는 정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병원에서는 약을 먹어야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하시니까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호르몬제가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갑자기 이제 살이 찌거나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투여하면 가슴이, 남성분들이 가슴이 나온다든지 이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끊었을 때 어떻게 끊어야 될지 걱정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도 1년 이상 먹어서 조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하면서 좋아지면 그것도 이제 3, 40대부터 요 약을 드실 때는 그거를 한번 조정해 보시면 좋죠. 60, 70대 이후에는 이미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약의 효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60대 전이신 분들은 그렇게 3개월 단위로 먹으면서 그리고 식습관 관리하시면서 좋아지면은 1년 정도 됐을 때 이게 괜찮아졌다 했을 때 어,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약도 함량도 줄여가면서 끊는 방법도 권유를 받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본인이 유지를 잘 하시게 되면은 어, 할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저식단으로 계속 저칼로리만 섭취하게 되면 그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충분히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나오고 있고 저희 팀에서도 이미 어, 음, 디톡스라든지 쨍간이라든지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가까운 스폰서님하고 또 이제 상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평생을 먹는다는 거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니까 평생을 먹는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 성인병도 고칠 수 있는 식습관에 의한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음표를 불치병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하고 또 식습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가지고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혈관 질환에 가장 권유를 먼저 하고 싶은 제품이 일단 뭘까요? 코큐텐이겠죠. 네, 그래서 요 코큐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역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중요한 그 효소 역할을 해주는 게 코큐텐이에요. 그래서 코큐텐은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기본 베이직으로. 왜냐하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는 쉴 수가 있지만 심장은 계속 이 동반결절에서 지속적으로 예, 초 단위로 계속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효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코큐텐이기 때문에 어, 1순위로 코큐텐 권해드리고, 코큐텐을 잘 섭취를 했을 때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 예, 오메가3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마린 오메가3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식물성과 동물성 오메가3가 저분자로 들어있기 때문에, 요 오메가3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오메가3도 EPA와 DH가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혈관 건강에서는 EPA가 많이 들어있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오메가 밸런스가 있고 오메가3가 있잖아요. 그래서 EPA가 많은 것은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혈행 건강에서는 오메가3를, 그리고 이제 오메가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EPA하고 DH가 1대1로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이 섭취할 수 있게끔, 그거를, 어, 오메가 밸런스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 성장기에 눈이라든지, 예, 이 뇌에
DHA를 원하시는 분들은 빌베리 DH로 네,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혈행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항염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오메가6 계열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6 계열은 감마리놀렌산이라든지 식물류들이 오메가6가 많은데 이런 6 계열은 염증을 유발시켜 주는 거고 오메가3 계열은 염증을 막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는 나쁜 균이 들어오게 되면 오메가6 계열이 그거를 염증을 일으켜 주는 거고 또 염증을 잡는 역할은 3 계열이 해요. 그래서 1대 4 비율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대부분이 식물성 오일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1대 16 정도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반드시 저희가 따로 섭취할 수 있으면 좋아요. 네, 그리고 HDL을 증가시킨다. 좋은 오메가3라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LDL이나 HDL은 다 필요해요. 근데 HDL은 청수차 같이 이미 사용한 것을 끌고 들어와서 다시 그거를 정화식 간으로 갖고 와서 정화를 시켜서 간에서 나가는 것이 LDL이에요. 그래서 LDL이 더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동맥으로 나가게 되면 LDL은 다른 지방이라든지 당이나 여러 노폐물에 빨리 오염이 돼요. 그래서 저희 더블 X를 먹어야 되는 게 그 LDL 수치를 조절해 주는 게 더블 X예요. 네, 그래서 뭐가 콜레스테롤이 HDL이 좋고 나쁘다 얘기 아니라 콜레스테롤 종류인 HDL, LDL의 이 적정량을 조절을 해주고 LDL이 산화되지 않게끔 도움을 준다는 게 더블 X예요. 그래서 이게 LDL 수치가 잘 맞아지는 게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속에 계속 공급이 잘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는 그렇게 구분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고, 레시틴은, 어, 물과 지방을 결합시켜서 중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지방을 끌어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수분으로 지방을 끌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같은 지질이어야지, 지방을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레시틴이 해요. 지방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호두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식물성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개선을 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여기 이제 산화되지 않게끔 비타민 E도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레시틴은 꼭꼭 씹어서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두 맛도 나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뇌를 위해서 섭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요 레시틴으로 섭취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혈압에 의해서 계속 혈관을 지나다 보면 이 벽이 손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손상된 곳을 이 콜라겐이 계속 다시 회복시켜서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비타민 C하고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혈관 탄력에 반드시 중요하다. 그래서 그 손상된 내벽을 빨리빨리 회복시켜주는데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혈관도 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단백질이 하니까 단백질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달리기 마늘 성분이죠. 여기에 이게 동맥벽의 탄력성을 주는데 도움을 주고 여기에서도 달리기가 염증을 제거하는 항생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면서 면역을 주는 제품으로 활용이 되고, 이 가마리놀렌산이 오메가6 계열로 이것도 오메가3처럼 혈행 계산을 하는데, 우리 몸속의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생리활성 물질을 주는 역할들을 해요.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로 인해서 여성들한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요 혈행 개선 물질로 감마리놀렌산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혈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메가3만 드시는 게 아니라 오메가6 계열도 같이 드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키토산 파워블록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차단시키고 그거를 배출시켜주는 역할들을 파워블록이 하는데 약간 위벽이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이 올 수가 있으니까 드시고 나면은 반드시 저기 속쓰림이라든지 이게 불편감이 있는지 혹시 변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블엑스는 LDL 수치를 네, 낮추는 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고 손상된 DNA를 회복시켜 준다. 이게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LDL 수치가 조절이 되면서 요 손상된 DNA를 회복되었다고 저희가 인증이 되어진 제품이고 이 아이온플릭 같은 경우에도 혈액을 건강하게 하고 빈혈을 예방하고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로 그리고 칼슘은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을 돕고 체액의 산도 조절을 하죠. 예, 그래서 음, 칼슘을 어,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그네슘과 함께 수축과 이완을 도우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을 약 알칼리성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칼슘이 하기 때문에 산도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칼맥을 그래서 꼭 드셔야 돼요. 집에 더블 X하고 아세로라 C, 칼맥은 기본적으로 우리 체액의 산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이 빠지게 되면 기력이 없고 그 멍 때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체내에 미네랄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희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근육이라고 했지만 어떤 정신 세계를 확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요 미네랄 성분들이 그 역할을 근육과 함께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B 플러스하고 이스트업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비군들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완전 소화시켜서 에너지화로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찌꺼기가 없이 태워줘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 완전 소화가 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장 속에서 부패하고 유산균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식이섬유까지 잘 섭취를 해서 유산균의 먹이도 되어줄 수 있으면서 장 운동도 잘 돼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게끔 이런 제품들을 추천해 주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습관. 그래서 혈압도 오전, 오후로 측정을 해보고, 2주 정도, 네, 이런 시간을 두고, 내 정상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소에 체크를 해보시고,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심하신 분들은 본인이 혈압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막 이제 심장 질환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일과 야채로 아침에 식사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 안에 항산화 성분이 되게 많잖아요. 토마토나 뭐 우리 더블 엑스레이에 들어있는 그 주 원료가 다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런 것들이 항산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나 독소는 다 생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생기고, 식사하면서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생기고,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다 생기거든요. 예, 산화되는 요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런 항산화제가 많은 과일과 채소 충분히 채워주시고, 저염식에 하시고, 탄 음식이나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는 거. 네. 근데 지방산이 많은 걸수록 저희 입맛을 좋게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이미
소화되는 과정, 열에 의해서 소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죽은 음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항산화제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음식을 피하고 지방이 많은 것들은 또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되니까. 네, 그리고 걷기 운동 뭐 이런 거 하시지만 열을 내는 운동을 주 3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라이더를 타면서도 인터벌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것도 열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은 이 혈관을 수축하는 요인 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금연하시도록 주의하시고 청량음료나 단 음식 주의하셔야 되고 혈관 내피를 위해서 콜라겐의 원료인 단백질하고 비타민C, 아세로라씨 충분히 섭취하시고 이번에 새로 나온 히아루론산 들어있는 단백질 있잖아요. 그 단백질은 입자가 완전히 저분자 입자라서 되게 잘 풀리고 먹었을 때 소화 흡수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뭐 프로테인, 식물성 프로테인 섭취하면서 불편감이 있으시다면은 그걸로 바꿔서 드시면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혈관 질환이 거의 70% 이상 자각 증상, 손상이 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이제 식습관이거든요. 이게 포도맵이라고 해서 요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발효가 되느냐야 이제 자기만의 그 음식도 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이거는 좀 소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쌀밥, 감자, 쌀국수. 이거 탄수화물이 많아서 안 되는데 또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잡곡류, 보리, 호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잡곡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나 노인들 특히 노인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잡곡류랑.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부패가 되면서 또 가스나 이런 게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그런 내 몸을 내가 알고서 어떤 게 내가 잘 흡수해낼 수 있을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잡곡류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성장기에서 20대에서 한 60, 70 요렇게 되신 분들. 그래서 뭐 난 당뇨가 있어서 잡곡류를 먹어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이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식습관 개선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콩주류나 과일 종류 이런 거 유당 제거. 예, 그래서 그 우유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당 제거가 된 우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거. 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잘 보시고 나만의 식단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라이더가 있거든요. 신제품으로 나온 뉴 바이크 라이더 너무 멋있죠. 네, 요 라이더 기능 중에, 오르막길에서는 더 힘들게 올라가고, 네, 오르막 내리막에 이런 경사나 또 새롭게 이 페달을 활용하는 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좋아졌고, 단도 8단까지 있었는데 30단 이상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인터벌을 요즘 활용하면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벌 이 1분 인터벌을 하면서 거의 45분 저희가 만보를 하게 되면 1시간 30분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반인 45분을 이 인터벌 함으로 인해서 완전 그 45분 운동 효과를 느낀대잖아요. 그래서 어 30분 타시면 15분은 인터벌로 하시고 15분은 그냥 라이딩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컨디션에 맞게서 저는 5단에서 달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단수 조절하셔가지고 인터벌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힘차게 뛰면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시고 또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그냥 만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운동한 효과가 크고
요즘같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추운 날씨에 나가서 밖에서 운동하기 어려우니까 이 라이더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팀이 함께 타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활동적으로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프로모션 하셔가지고, 뉴바이크, 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집안에서 홈트레이닝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1월, 2월 굿모닝 그 미션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션에서도 저희 팀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굿모닝 미션에 함께 참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중에 제가 이제 하나 빠진 게 근육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음,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이 더 갱년기 후유증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장 비만이라든지 이런 복부 비만도 근육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더 이 내장 지방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혈압이든 당뇨든 신장에 문제가 있던 심장병에 문제가 있던 그런 질환으로 이게 합병증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요 식습관에 빠져 있는 굿모닝, 굿모닝 사진이 빠졌네요. 네, 굿모닝 사진이 빠졌네요. 네, 굿모닝 꼭 하시면서 이 바이크 타고 나서도 꼭 단백질. 그래서 하루에 2, 3회 이상은 단백질을 충분히 충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단백질 먹는 게 일상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네, 준비했고요. 저희가